안녕하세요. 김용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평온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오셨느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한 가지 오해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온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타고나는 성품이거나 특별한 재능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요란하게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아 숨이 차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얻느냐가 곧 인생의 값어치라고 믿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무대로 나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이른을 지나 인생의 긴 언덕을 넘어보니 그 믿음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끝없이 짐을 싣는 경주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짐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한 긴 여행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욕심도 에너지가 되어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욕심은 무릎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됩니다. 실제로 장수 노인을 연구한 공개 자료들을 보면은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버릴 줄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감정을 가볍게 하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자리를 스스로 피할 줄 아는 힘 말입니다. 특히 이른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공자가 말한 종심소욕 불이우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려면 그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일입니다. 무엇이 나를 살찌우고 무엇이 나를 소모시키는지 분별하지 못하면 나이는 들어도 삶은 결코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년의 우울과 불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보다 더 큰 원인은 불필요한 관계와 감정, 소모라는 결과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조금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세 곳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못 갈 곳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지만 제가 지켜본 수많은 노년의 삶 속에서 불행의 시작은 대부분 잘못된 장소, 잘못된 자리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기운을 흐리게 하고 평생 쌓아온 복을 조금씩 갉아먹는 자리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몸이 약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점점 더 투명해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흙탕물 속에서도 버틸 힘이 있지만 노년의 마음은 작은 얼룩에도 쉽게 물듭니다. 내가 무심코 들른 자리에서 들은 말 한마디, 남의 삶을 재단하는 시선, 그곳에 남겨진 감정의 찌꺼기들이 서서히 내 얼굴과 하루의 기운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이야기해야 할 나이에 서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보다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고 심심하니까 발걸음을 옮기고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계속하는 관성적인 삶은 이쯤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내 몸을 지키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하늘이 허락한 남은 시간을 가장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긴 세월이 담긴 고백이자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켜줄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어떤 곳들을 멀리 해야 하는지 그 속에 담긴 삶의 이치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가장 큰 적으로 꼽습니다. 그래서인지 70이 넘어서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이 많은 곳을 찾게 됩니다. 북적이는 잔치집, 오랜만에 열린 동창 모임, 이름만 들으면 그럴듯한 친목회와 동호회 같은 자리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웃음과 안부 인사가 오가고 오랜 인연을 확인하는 따뜻한 풍경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점은 노년의 가장 깊은 고독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화려함 속에 있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일흔의 나이에 우리가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은 바로 허영과 비교가 지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누가 더 건강해 보이는지, 누가 더 좋은 옷을 입었는지, 자식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까지 조심스럽게 오가다 보면 대화는 어느새 평가와 서열의 언어로 바뀝니다.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긴장과 허탈함이 동시에 자라납니다. 혹시 그런 모임에 다녀온 날 밤 잠자리에 누워 괜히 남의 말을 곱씹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저만큼은 아니구나. 혹은 그래도 내가 더 나은 부분이 있지 라는 생각이 교차하며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노년의 업은 아주 사소한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잘됨을 온전히 축복하지 못하고 내 삶을 재단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조용히 피로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과장해 말하며 상대의 길을 꺾는 것 또한 큰 짐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잠깐의 우쭐함은 남기지만 그 자리에 남은 질투와 거리감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현대사회는 나이가 들어도 비교를 멈추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동네 잔치에서만 보던 남의 삶을 이제는 손안의 화면으로 매일 마주하게 되지요. SNS를 통해 타인의 여행, 손주의 성취, 화려한 노후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옵니다. 실제로 공개된 심리 연구를 보면 노년층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큰 원인 중 하나로 타인의 삶과의 지속적인 비교가 지목됩니다. 젊을 때는 자극이 되던 비교가 이른 이후에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만남을 끊고 혼자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의 숫자가 아니라 만남의 결입니다. 나를 증명해야 하고 포장해야 하고 괜히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하는 자리라면 그것은 이미 내 나이에 맞지 않는 공간입니다. 오히려 말이 없어도 편안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안부가 오가고 자랑이 아니라 공감이 흐릅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매주 동호회에 나가던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는 늘 피곤한 얼굴이었고 모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모임을 정리하고 혼자 산책과 독서를 시작한 뒤 그의 표정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 수가 줄어든 대신 마음의 소음이 사라진 것이지요.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1년이 넘어서도 허영의 자리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내려오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품격은 값비싼 물건이나 화려한 인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의 하루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나를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노년의 품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이른의 나이에 우리가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곳은 분쟁과 갈등의 한가운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정의감이나 책임감을 이유로 그 자리에 머뭅니다. 특히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의 다툼을 바라볼 때면 한마디 보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기지요. 내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 그래야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 같다는 착각 말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노년의 지혜는 나서는 용기가 아니라 물러나는 절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된 이후의 갈등은 더 이상 부모가 대신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충돌하며 생기는 과정이며 그 책임 또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그 사이에 깊이 개입하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기보다 방향을 잃고 갈등의 화살은 오히려 부모에게로 향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가족 상담 사례들을 보면 부모의 편들기나 훈계가 형제간 갈등을 장기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의로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의 서운함으로 남는 일도 많습니다. 이것은 자식 문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비, 오래된 지인들의 다툼, 누군가 억울함을 토로하며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자리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는 늘 부정적인 감정이 소용돌이 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며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말들이 오갑니다. 나만 조용히 듣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 감정의 파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구설의 업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나도 모르게 그 말투와 생각에 물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른의 나이는 마음의 면역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날 선 말 몇 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몸은 금세 지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몸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늘 참견을 안 하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식 문제, 이웃 문제, 친척 문제까지 빠지지 않고 의견을 내셨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주변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고 마음은 늘 분주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분은 갈등이 생기면 한 발 물러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다는 오해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모두가 그분을 편안해했습니다. 평정심이 있는 사람 곁에는 싸움이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늦출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굳이 내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진실은 서두르지 않아도 결국 드러나고 내가 지킨 침묵과 절제는 내 얼굴에 인자한 주름으로 남습니다. 분쟁의 한복판에서 벗어난 자리에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남의 싸움을 중재하거나 참견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자신의 하루를 돌보고 마음속에 남은 미움이 있다면 조용히 놓아주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갈등에서 물러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삶의 이치를 이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용기입니다. 이른의 나이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승패가 아니라 평온입니다. 그 평온이야말로 남은 생을 가장 단단하게 떠받치는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른의 나이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멀리해야 할 곳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라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오래 머물러 있는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추억을 더 자주 꺼내 놓습니다. 젊었던 시절의 영광, 잘 나가던 때의 이야기, 혹은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의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운 말입니다. 추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추억이 현재를 위로하는 창이 아니라 현재를 갉아먹는 칼날이 될 때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깃든 장소를 자주 찾을수록 지금의 나는 점점 초라해 보이기 쉽습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고문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해고집착이라고 부르는데 공개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과 가장 깊은 연관을 가진 습관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과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재의 만족감은 줄어들고 남은 미래는 더욱 짧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더 위험한 것은 원망이 깃든 기억의 장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손해를 입힌 사건, 자존심을 무너뜨렸던 말 한마디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 기억을 되새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과거의 발목을 잡힌 채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원망은 무거운 짐과 같아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마음은 결코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미움과 분노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입니다. 그것은 내 복을 깎아먹을 뿐 아니라 몸의 병을 키우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장기간 분노를 품고 사는 노년층일수록 심혈관 질환과 수면 장애의 비율이 높다는 데이터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생각보다 정직하게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지 나의 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곱씹으며 분노하고 하루 종일 마음에 담아두는 순간 그 업은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기억의 정리를 시작해야 할 나이입니다. 서랍 속에 쌓인 낡은 물건을 정리하듯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과거의 장소와 인연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 말입니다.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이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자주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30년 전의 전성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과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입니다. 과거를 놓아줄 때 비로소 현재가 또렷해집니다. 이르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을 벗겨내고 알맹이만 남는 가장 맑은 시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을 시간입니다. 이른의 나이에 우리가 왜 허영의 자리, 분쟁의 한가운데 그리고 과거의 무덤을 멀리해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의 숫자도 자식의 성공도 한때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정심이었습니다. 밤에 눈을 감을 때 미움이 남아있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 말입니다. 노년의 삶은 흔히 황혼에 비유됩니다. 하지만 황혼은 끝이 아니라 하루 중 세상이 가장 부드러운 빛으로 물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내게 맞지 않는 물건과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말은 줄이되 따뜻함은 늘리고 매일 조금씩 걸으며 자연의 질서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더라도 마음을 다치지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이 변하지 않듯 타인의 시선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마음이 시드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참 고마운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성공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남은 여정에 작은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